중국은 주변국 모두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세력 확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변 분쟁 지역 중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단연 남중국해입니다. 이곳은 중국을 포함해서 무려 7개국의 영유권 주장이 얽히고 설킨 지역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외 항로 절반 이상이 통과하고 대외 무역선의 6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리적 입지가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 수백 톤 등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터무니가 없는데요. 남중국해의 90%가량을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는 12해리의 영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최남단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베트남 앞바다까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토 도발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치료 지배 중인 섬이 포함된 남중국해 난사군도와 시사군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남중국해 다음으로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곳은 센가쿠 열도입니다. 현재 센가쿠 열도를 치료 지배하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센가쿠 열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온라인 박물관을 개설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외교 채널을 불가동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센가쿠 열도 인근의 연합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반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센가쿠 열도 주변 수역에 자신들의 선박을 연이어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센가쿠 열도를 놓고 더 큰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멋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게 단순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고 2000년 역사에 우리 영토라고 다 나와 있다. 네, 오랜 역사에서 해당 지역이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료가 나오면 다 자기네 것이 됩니다. 중국은 이를 역사적 종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뻔뻔함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했을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양보할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 중국의 최종 목적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중국몽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중국에는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대만 및 인도가 시료 지배 중인 남티베트도 포함됩니다. 중국과 인도는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최근 유혈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 역시 중국이 해당 지역을 빼앗으려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도도 세계적 군사 강국이라 만만치 않은 기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토 갈등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당시는 현재처럼 양국의 관계가 최악은 아니었죠. 당시 시 주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오만하죠? 현재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국의 영토는 이어도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영토 도발을 할 경우 즉각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어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게 사실입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암초입니다. 한국 정부가 2003년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하고 치료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어도는 원칙적으로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언제든 타오를 수 있죠. 실제로 중국은 이어도를 수엔짜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있는 영토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 군용기는 수시로 이오도 서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 군용기의 카디지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합니다. 카디지에 진입해 77분간 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유권 확장 내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 즉각 강의하고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지지와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항공기가 최근 한국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어도와 관련해 반박하지 못할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어도가 과거 화산 폭발로 생겨난 사실이 암석 분석을 통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는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저 퇴적물 조사에서 발견된 암석 조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심이 약 56m에서 채취된 암석 조각은 화산 분출물이 쌓여 굳어진 응위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층리의 구조와 조개류가 서식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구멍이 관찰되었습니다. 층리 구조는 화산이 분출될 때 화산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층입니다. 따라서 이어도가 화산기원 암석층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사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이어도와 제주도 간 지질학적 연관성 연구를 진행합니다. 유사성이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이어도 관할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주도 수월봉과 송황산에도 화산 분출물이 쌓여 퇴적물이 형성된 흔적이 남아있다. 이들과 이어도 암석의 연령, 광물 구성을 비교할 계획이다.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 인근 해역에서는 화산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주도와 이어도가 유사성을 보일 경우 해양 과학적인 측면에서 영토의 연관성, 확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성이 밝혀지면 우리나라 이어도의 영유권을 강화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뻔뻔해도 제주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못하겠죠? 앞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이 자신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했죠.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과거 소중화 사상에 젖어 중국에 대한 소국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역사적 종주권입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사상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현재 중국과 영토 분쟁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연합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도 중국의 영토 도발에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만약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키트를 지원할 경우 성능 평가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한다면 사용하기 전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성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검사 키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에 앞서 자국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의 코로나19 검사 키트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앞서 아사히는 26일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식 지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한국 정부도 지원을 전제로 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7일 국내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제1교포 사회의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주일한국 대사관에서 최근 교민단체를 면담, 향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일본 정부에 대한 마스크 지원 타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나 우리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애로 요청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마스크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의 해외 반출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주어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 제안을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 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야 음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아보니 물량이 딸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만 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의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내무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 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에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 회 분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에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 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